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범죄 중에서도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업으로 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스미싱, SMS와 피싱이 결합되어서 스미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미싱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싱이 시작은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돈을 빼간다든가 또는 다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는 보이스 피싱, 이거는 스미싱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이제는 문자를 먼저 보내서 나중에 그 사람만을 위한 시나리오를 써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이스피싱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가서 인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스미싱은 어떤 이벤트 무료 쿠폰 문자, 경조사 문자 또는 부고장 이런 것들로 많이 보내지고요. 예전에는 그냥 문자에 처음부터 영어,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클릭하게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문자를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안내 문자를 보내고 나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해외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고객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게 되면 그때부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번호 불러주세요.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인증번호 가면 그거 다시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인터넷 링크를 클릭을 하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많은 경우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또는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내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스미싱 피해의 주된 사례들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불과 2달 전쯤에 제가 잘 아는 후배 어머니도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가 그런 인증에 협조를 해준다고 인터넷 주소를 눌렀는데 나중에 그 스마트폰에 결국 그분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가 만들어지고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이체 한도도 무제한으로 풀어버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대출을 일으키고 보험까지 해지하고 결국 1억 9천만 원 상당의 이체까지 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완전히 초기화까지 해버려서 나중에 이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번호에서 전화가 왔었는지 또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돼서 아직까지 전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신고도 제대로 하지는 못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실제 제 사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쯤에 존경하는 아버님께서 오늘 별세하셔서 알려드립니다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새벽 거의 1시쯤 저에게 왔고요. 심지어 그 번호는 저에게 저장되어 있는 지인의 번호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걸 보고 누르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인터넷 영어 주소가 보통 제가 보는 부고장에 있는 문자와 형태가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문자를 보내온 그 영어 주소도 좀 다르고 보내온 시간도 새벽 1시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워서 그 내용을 캡처를 해서 아침에 그분에게 제가 보냈습니다. 새벽에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혹시 정말로 이런 부고가 있으신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으신지 다시 연락을 드려봤더니 그분이 보내온 답장이 본인의 아버님은 24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어제 나한테 온 문자를 나도 모르게 눌렀더니 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사실은 이 문자가 지금 다 가는 바람에
아침부터 지금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지인들에게 우리 아버지 진작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가 보낸 게 아닙니다. 혹시 뭐 돈을 보내달라든가 또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당부 문자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내려고 하던 참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제 스마트폰에는 10,000명이 넘는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의 문자를 받고 저도 모르게 눌렀다면 그 10,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아마 제 번호로 또 그런 문자가 전달이 되었을 거고요. 그랬으면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한 게 나만 조심하면 된다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다른 분들에게 또 제2, 제3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스미싱 문자가 혹시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이 올까요? 짐작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에 가장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 스마트폰을 고치는 서비스 센터나 또 통신 대리점들도 문을 많이 닫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말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 빈도도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원격 제어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아마 갖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이런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을 하는 저조차 나는 절대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디지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 집 근처에 요즘에 공유 자전거, 킥보드 빌리는 그런 기기들마다 QR코드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QR코드를 인식을 시키면 영문 주소가 나오는데요. 그 영문 주소를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그 영어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어서 그런 자전거나 이런 공공의 장소에 붙여버리는 범죄도 있다고 합니다. 큐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저라고 그런 그 QR코드를 보고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 신고 119 이런 것처럼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스미싱 문자가 아는 사람 번호로 와서 나도 모르게 눌렀다. 아차!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꼭 해야 되는 조치가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는 겁니다. 원래 저도 처음에 교육을 하던 초창기에는 이런 와이파이나 데이터나 통신을 차단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우도록 처음에는 안내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서 조치를 하기가 힘든 분들은 일단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워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은 무선 통신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 원격으로라도 내 스마트폰에 접근이 가능해야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가져가든 문자든 카톡이든 정보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스마트폰 뱅킹을 하거나 또는 뭔가에 내 스마트폰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한데, 내 스마트폰에 통신을 차단해버리면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필요한 조치인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스마트폰을 끄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일단 내가 그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을지도 몰라서 일단 스마트폰을 끈 상태다라고 가족들에게는 꼭 알려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당장 그걸 눌렀다고 바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콜센터가 있는데요. 1332로 전화를 하셔서 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을 하시면 최대 5분 안에 내 명의의 모든 계좌에서 인출이 되지 않도록 지급정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신사에도 혹시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가입을 해두신 분들은 그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라고 M세이퍼라고 부르는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평소에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미싱 피해를 입었을 때 올해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실제 국민은행에서 800여만 원의 피해를 본 고객에게 대략 200만 원 정도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스미싱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나에게 혹시 내가 받은 문자 중에 우리 인터넷 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문자인 경우도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정상적인 내용인 줄 알고 눌렀는데 스마트폰이 오히려 부고 문자를 누르면 장례식장 안내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연결되는 화면이 없다, 또는 스마트폰이 전혀 기능하지 않거나 또는 원격으로 뭔가 제어를 하는 것처럼 내가 누르고 있지 않은데도 작동을 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을 빨리 끄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걸 빨리 지우고 계좌 지급 정지를 하는 게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스미싱 사례와 대처 방법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기능을 가진 앱들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